기업 전제 정치 시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소두증과 몬산토의 살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 전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극진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하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하시며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를 더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두증과 몬산토의 살충제, 이것도 역시 지난 작년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났네요. 경향신문에 난 것입니다. 소두증이라고 우리 신문지상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몬산토의 살충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는데, 경향신문에 난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유행했던 소두증의 원인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 다국적 기업 몬산토의 살충제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2월에 브라질을 포함한 수많은 지역에서 소두증 신생아 출생이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은 지카 바이러스라, 이 지카 바이러스는 뭐냐면 모기에 물려서 생겨나는 질병입니다. 감염성 질병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염이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소두증은 뭐냐면 선천성적인 그런 기형의 일종입니다. 대부분의 앞이마의 발달이 나빠요. 그리고 상하로 두부가 머리가 작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천성 기형 소두증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작물에 농약이 살포된 마을들 의사, 이 의사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아르헨티나 의사단체는 브라질에서 소두증 환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피리프록시펜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성분의 살충제를 지목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카 바이러스라는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살충제 때문이다. 산모가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몬산토의 모기의 그 유충 성장 억제제가 바로 피리프록시펜입니다. 이것을 소두증이 가장 많이 지금 소두증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 지역의 상수도에 먹는 물에다가 살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 정부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지역에 몬산토 제품의 살충제를 대량 살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리프록시펜은 몬산토의 제휴업체입니다. 바로 일본 스미토모 화학입니다. 거기에서 만든 화학 살충제입니다. 이 물질은 모기의 유충의 성장을 저해해주고요, 그리고 성장 능력을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모기 잡으려다가 사람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기 없는 곳은 거의 없어요. 미국의 모기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긴 미국에는 모든 것이 커요. 해당 살충제를 뿌린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기형아로 태어납니다. 35%의 소두증 아이들이 발생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페르남부쿠즈라는 곳인데, 브라질 보건부가 이곳의 저수지에 바로 피리프록시펜을 살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의사단체는 지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태다. 그래서 수많은 임산부들이 감염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소두증 자녀, 저는 이상한 아이들을 생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두증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소두증과 지카 바이러스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고된 소두증 의심 환자가 5,079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46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작년 이야기입니다. 받았죠. 의사단체는 스미토모 화학이 몬산토의 자회사이므로 몬산토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본 스미토모 그룹 계열의 종합 화학 제조 회사로서 일본의 그 화학 제조 회사로는 미쯔비시 케미컬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모기 잡는다고 화학제품 팔아먹고 또 다른 지역에는 고병원성 AI가 확산되어서 계란 소비가 하필이면 구정 명절 전입니다. 그죠?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그래서 계란을 지금 수입해서 아마 이번에 엄청난 많은 계란들이 팔려 나갔을 겁니다. 매년 겨울철부터 다음해 봄까지 철새가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철새는 남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철새 이동을 이용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철새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철새 이동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미 옛날부터 사실은 이런 AI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사실은 옛날부터 있어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 이런 일들이 현대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종종 있잖아요. 정말 이 시대를 진실되게 전하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 진실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저는 세상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과 그 몬산토의 장학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산토는 광화문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GMO 연구재단과 농과대학 바이오 분야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연구진들을 비롯해서 학계, 관계 그리고 언론계 등의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현재까지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것은 보통 영예가 아닐 겁니다. 만일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GMO 확산을 위한 연구 비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돈 잘못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사실을 알았는데요. 문선명 뒤에는 바로 프리메이슨이 있다라는 사실을 근래에 들어서 알았지만, 문선명 재단이 갑자기 저렇게 커졌고, 그리고 문선명 재단이 그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니까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 오래 전에 말입니다. 문선명 재단이 어디에서 돈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돈을 뿌리는 걸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도 돈을 보내왔어요. 비행기표를 보내왔어요. 비행기표를 보내오면 그 비행기표를 타고 가면 그때부터 이제 코가 꿰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거절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역자들도 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몬산토는 작년 2월 8일에 충남대를 방문해서 농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면서 한 학교에 말입니다. 4,500만 달러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마다 전달을 하는데 몬산토 코리아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대학원생 2명에게 장학금 전달 그림이 뜨고 있죠. 몬산토 장학금을 전달하는 수여식입니다. 식물 유전자 연구를 위해 하는 사람들을 하는 대상의 국제 장학생도 선발했습니다. 작년 2월 1일까지 몬산토 비첼 볼락 국제 장학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자를 모집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수재들은 온통 외국 기업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외국 기업이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 기업이 자기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뭐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투자할까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바로 국제 다국적 그룹의 먹잇감이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랬습니다. 유계동란이 끝나고 참혹하게 전란의 현장에서 참혹하게 파괴되어 버린 한국이 삽시간에 복구했던 이유는 바로 국제금융그룹의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 개발을 시켰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의 돈을 받고 자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헨리 키신저가 키웠던 대학생 시절에 그를 키웠던 사람이 바로 오바마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그를 키웠고 계속 지원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전 세계는 기업과 정치가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GMO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몬산토, 듀폰, 신젠타, 다우, BNF 이런 다국적,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동전 같은 국지전 외에는 세계대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 무기를 판매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런 이제 돈을 벌지를 못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에 투자하는 것도 그들은 이익이 없고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그들의 눈은 자연적으로 어디로 돌리게 되었느냐면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농업 분야, 특히 세계 식량을 장악하게 됩니다. 세계 인구가 폭등하면서 고기 수요가 4배나 늘었습니다. 고기 수요와 함께 곡물 수요도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고기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농업과 유통, 이것이 미래의 농업 성장 동력을 그곳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농사입니다. 농사인데 GMO 농사겠죠. 이걸 통해서, 그리고 그 유통을 통해서 마진을 챙기는데 그들은 모든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에는 말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씨앗부터 시작해서 모든 농기구들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제초제는 물론이고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온갖 많은 돈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남는 마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그들이 손대지 않는 곳은 전혀 없고, 제가 농사를 짓는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것이 어디 있는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외국 자본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자본의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외국 자본에게 로열티를 우리는 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이 생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얼마나 치사합니까? 인공 첨가물이죠. 거기까지 손을 댑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여러분 이 가공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게 지금 있잖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가공식품이 사람들이 더 많이 먹습니다. 직접 해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가공된 것들은요, 얼마나 많은 인공 조미료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들은요, 가공하면서 그들은 이익을 취하죠. 조미료를 팔아서 이익을 취하죠. 그래서 그 액상, 그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약품이나 이런 인공 첨가물을 그 식품에다가도 넣지만 약품이나 그다음에 비타민 있지 않습니까? 이 비타민을 만들 때도 과일로 된 것, 과일로 재료가 과일로 된 그런 액상, 과당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GMO 옥수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GMO 옥수수에서 추출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과일에서 하면 돈이 많이 비싸게 드니까 이익 창출이 우선입니다. 심지어는 젖소에게 주는 성장 촉진제, 그리고 막걸리, 우리 애기들이 먹는 과자, 그리고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조미료, 이런 것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있어. 아스파르테임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들이 손을 다 대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모든 GMO는 100% GMO입니다. 그래서 조미료 같은 것은 직접 여러분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를 보면 요즘은 우리의 친한 이웃 네이버 보면 친절하게 다 가르쳐줘요. 예. 가공되는 것은 여러분 가공식품 있지 않습니까? 100% GMO라는 사실만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기농 제품에 사용되는 올리고당 있잖아요. 유기농 제품에 사용되는 올리고당, 포도당, 구연산 이런 것도 사실은 과일에서 채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일에서 채취하지 않고 GMO 옥수수가 엄청 싸기 때문에 GMO 옥수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이 유기농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공된 것은 100% GMO입니다. 왜냐하면 옥수수로 대신했기 때문에 GMO 옥수수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GMO로 인한 생태계 파괴입니다. 제초제를 뿌려도 파괴되지 않는 슈퍼 잡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다국적 기업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쓰면서 동시에 저항성을 가진 GMO 종자를 뿌리면 증산이 된다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래서 잡초를 없애주면서 GMO 종자를 뿌리면 훨씬 수확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땅이 어떻게 되느냐? 과다한 제초제 사용으로 인해서 토질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산성이 GMO를 사용하지 않는 유럽연합이나 비교해 봤을 때 생산성이 떨어졌고 오히려 슈퍼 잡초만 생겨났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GMO를 사용하지 않는 유럽연합의 곡물 생산이 GMO를 사용하는 바로 미국과 브라질을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GMO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올방개 그 잡초라는 게 있어요. 아이 손목만한 크기로 큰다고 합니다. 이 올방개 잡초는 주변의 작물의 영양분을 사실은 이 잡초가 다 빨아먹습니다. 눈에 보이죠? 저렇게 굵어요. 벼 같은 것이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죠. 그리고 어저귀가 있습니다. 제때 뽑지 않으면 어른 키높이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을 뒤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어저귀입니다. 11개 저항성 외래 잡초와 슈퍼 잡초가 현재 한국 농사를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농사에 대한 미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SBS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공포의 슈퍼 잡초 이렇게 SBS의 제목입니다. 제초제 뿌려도 꿋꿋. 몬산토 제초제가 이 3년 동안은 잡초 제거에 효과가 있으나 글리포세이트 내성을 가진 슈퍼 잡초가 나타난다. 물달개비나 올챙이, 고랭이 같은 슈퍼 잡초는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고 가뭄과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내용입니다. 슈퍼 잡초의 한국 분포 면적은 2015년 16만 7천 헥타르로 3년 동안 56% 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잡초가 56% 늘었다라는 것은 농사를 그만큼 망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 수준의 슈퍼 잡초가 생겨나고 있어요. 갈수록 먹거리는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 잡초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벼와 감자, 옥수수는 3분의 1, 콩은 절반가량 수확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수확하지 못하고 스스로 뿌려서 거두지 못하면 우리의 먹거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래종의 잡초가 있는데 미국 계기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뿌리가 굵고 강해서 다른 작물은 주변에 아예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도록 다 장악해 버리는데 이것이 엄청난 지금 농부들에게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 18개월 된 그 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 좋아하세요? 연어가 참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GMO 연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라고 해서 이것은 GMO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연어 전 놀랬습니다. 미국 사람들 연어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연어 요리가 되게 맛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까지 지금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연어가 미국산 연어가 GMO 연어입니다. 농장 연어 길이가 33cm 길이에 몸무게는 1.3kg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다에서 잡은 것이 아닌 연어들, 그런 연어들은 GMO 연어들인데, GMO 연어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은 것보다 크면 클수록 어떻게 했어요? 농장 연어가 33cm에 무게가 1.3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잡은 연어가 아니겠죠. 연어가 크면 클수록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크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에 수입되는 그 거대한 GMO 연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농장 연어보다 36배 커진 GMO 연어입니다. 농장 연어는 그래도 GMO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농장 연어라고 이 따로 아마 이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양식 연어. 예. 그런데 그 연어의 GMO, 그러니까 연어의 그 좋은 DNA를 아마 교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GMO 연어가 나오는데 농장 연어보다 36배 커져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봐도 이 그림이 말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엄청 차이가 있죠. 그럼 작은 것을 팔아서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연어를 키워서 저렇게 해서 수출을 합니다. 한국에 수입하는 GMO 연어, 이미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유전자 변형 연어 판매 첫 승인 FDA.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까지는 검증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GMO 연어, 이 엄청난 괴물 같은 연어가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의 연어를 같이 풀었을 때, 바다 연어는 생식력이 GMO 연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바다 연어는 오래 가지 않아서 멸절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인간의 과학 문화로 인해서 GMO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초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제초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고엽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초제나 고엽제나 같은 종류입니다. 제초제도 아주 독성이 강하고요. 제초제 4천 정도 되는 게 고엽제입니다. 몬산토가 전 세계 고엽제의 80%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초제는 고엽제와 사촌지간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월남전 때 미군이 밀림지대의 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산림에 뿌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산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엽제를 뿌리는데 그것이 바로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것입니다. 에이전트 오렌지를 아시아 쪽에다가 주로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끔찍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림을 다 없앴습니다. 정말 도망하는 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산림을 깡그리 없애버렸지만, 산림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사람 잡는 독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남과 특히 한국 등의 아시아 쪽에 뿌려진 것이 바로 에이전트 오렌지인데,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다이옥신. 이 다이옥신이 화학물질 중에서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엽제입니다. 고엽제에 들어가 있는 다이옥신이 독성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고 신경계를 마비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신경계가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기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형들이 나오고 있는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월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월남전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 군인들은 어떨까요? 현재 월남은 고엽제로 인해서 매년 전체 신생아 2%, 전체 신생아 2% 정도인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가까이 기형하고 현재 태어나고 있답니다. 이 고엽제라는 것은요, 당 세대보다는 후 세대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신경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피폭자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기형아
출생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피폭작 아이를 낳았을 때 일반인 산모가 아이를 낳은 것보다 63% 정도 기형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우연히 기형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화학 제품으로 인해서 기형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기형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먹지 못해서 기형이 됐던 후천적인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천적으로 말입니다. 기형이 나오는데 그 기형은 꼭 괴물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고엽제 후유증은 그러면 2대로서 끝나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3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죄가 3, 4 수천 대까지 이르지만 보통 우리 3, 4대까지 간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면 끔찍한데 베트남전 고엽제로 기형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또 저렇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손자 손녀까지도 저런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습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외계인 같네요. 에이전트 오렌지 통입니다. 저것이 우리 외관에 굉장히 많이 묻혀 있어요. 에이전트, 예, 오렌지, 주황색이네요. 저것을 아시아 쪽으로 엄청 많이 뿌렸는데 저것이 외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월남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고엽제가 얼마나 무서운 덕국물인지. 고엽제 후유증의 수당은 환자의 장애 등급이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고도, 중등도, 경도에 따라서 다르는데 작년부터 2016년부터 고도 장애 83만 원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중증도 장애 61만 3천 원, 경도 장애 4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병했어요. 월남전에. 한국 정부가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곳이, 유명한 곳이 바로 외관입니다. 그런데 경북 칠곡 외관 미군 부대가 있어요. 인근 마을 주민의 150명 중에서 20명 정도가 50대 나이가 되기도 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0명 정도가 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고 합니다. 78년도에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그 지역의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먹었습니다. 당시 지하수에서는요 농약 냄새가 난다. 아마 에이전트 오렌지 저 냄새일 겁니다. 농약 냄새가 나서 관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시골에서 많이들 일어났을 겁니다. 미군 기지가 이름이 캠프 캐롤입니다. 매립 사건의 진실이 저는 직접 봤습니다. 미군이 두 사람이 와서 그 진실을 지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어서 찾아온 것을 뉴스에서 보고 제 책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그 진실이 3사 방송국에서 특종으로 내보냈습니다. SBS 특종 보도로서 그 내막이 드러났는데, 미군 스티브 하우스라는 전 군인이었던 사람이 MBC와의 인터뷰에서 78년에 고엽제를 500에서 600 드럼통 정도를 묻었다. 저게 500에서 600개 정도 묻었다는 거죠. 그렇게 묻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의 한 2배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게 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2배가 더 많이 묻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KBS에서 9시 뉴스에서 그가 말을 했는데요. 고엽제보다 더 무서운 폐기물, 그 드럼통도 이후에 계속 묻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묻은 개수를 기록까지 해 두었다.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파 보면 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신문도 입 다물기를 시작했어요. 정부는 아니라고 발표한 것을 거기까지 저는 보고 미국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파 보면 알 것 아니냐. 외관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던 한국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73년도에 베트남에서 들여온 보기 흉측한 고엽제 드럼통과 그리고 방사능으로 의심되는 폐기물을 묻은 적이 있다라고 뉴스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근처에 자기네들이 접근하면 미군들이 와서 방사능 수치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사능과 이런 독극물이 묻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독극물은요, 한국 전쟁 당시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미군이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강원도 평창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평창. 평창 그 부근에 인민군이 모여 있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 미국의 제7기갑사단입니다. 대원들에게 미리 예방접종을 다 시키고 대형 비행기로 그곳에 집중적으로 살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이전트 오렌지인데, 그리고 후에 그곳에 가서 살펴봤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외관 미군 기지 인근 칠곡군입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수영장에도 그 물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당겨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수의 일부도 지하수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도 지금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칠곡군 여러 비닐하우스와 논밭에서는요, 이 수도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수도 요금이 나올 테니까. 지금도 그 평야지대 아닙니까, 그쪽이. 그래서 물이 부족할 때 지하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외관의 미군 기지 인근 모든 하천의 물들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낙동강 유역에 있는 평야가 바로 김해 평야, 이런 평야죠. 평야에서 논농사를 거의 대부분 짓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쌀을 사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까지 그 쌀을 먹어왔어요.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군이 떠난 후에 필리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기지를 파봤습니다. 그런데 온갖 군사무기 폐기물이 있었는데 그곳에 발암물질인 이런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특히 약소국가에 우리의 우방이라고 믿었던 미국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아군도 없고 적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있는 그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 죄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GMO 식품에 그러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GMO 식품은 많은 나라에서 선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한국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전동차에 GMO를 선전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내가 GMO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GMO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GMO는 바로 우리 인구 말살 정책입니다. 불임이나 난임을 유발합니다. 유방암이 유난히 많습니다. 암이 많은 이유는 이런 독극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계를 파괴한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제초제 같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엽제, 이런 것 때문에 전 국민이 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밥 먹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농산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을 먹고 있지 않느냐, 그동안 위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농산품들이 이런 식으로 방사능과 고엽자에 노출되어 있고 GM으로 도배를 해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자폐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GMO 식품을 섭취했을 때 바로 이런 자폐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마 이 아시아 쪽으로 이미 벌써 한국 동란 때부터 에이전트 오렌지 이것을 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유난히 이런 독극물들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병원이 그렇게 차고 넘치지 않은가. 뭐 종합병원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저도 한번 더 갈 일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취소하고 저는 안 갔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종합병원마다 차고 넘칩니다. 암센터는 또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암에 걸린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눈이 썩어져 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괴혈병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이 괴혈병이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암 아닙니까? 그리고 에이즈 아닙니까? 지금 에이즈와 암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이래도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멀었습니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취약하고 여성을 공략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공략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성이 공략당한다는 것은 후세대가 공략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어나지도 않을 미래조차 원수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품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대로 가면 자폐증과 불임증이 더 많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이 안 되니까, 불임이 되니까 체외 수정을 하는데, 체외 수정하면 5천만 원씩 든다고 하네요. 그 경비는 또 어떻습니까? 의사 알페드 푸츠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유전자 조작 식품을 준다면 저는 분명히 먹지 않을 것이다. 이분은 유전자 GMO를 연구했던 박사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먹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전에 먹지 않던 새로운 것을 음식 속에 넣고 있다. 이들이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면역계를 공격함으로써 사람은 병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십시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면역계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도 안 된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먹고 있다라고 이분이 말하고 있어요. 그는 2년 동안 독성 연구를 위해서 쥐, 이런 동물들에게 몬산토 GMO 옥수수를 먹였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독성 연구죠. 그랬더니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방 종양과 같이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났다라고 이분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논문을 게재한 그 미국의 저널이 있지 않습니까? 몬산토 연구원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가더니 이분의 논문을 삭제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유전자 그 조작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한 뒤에 36년 동안 있었던 회사로부터 더 이상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해임당한 거죠. 프랑스 파리 대학입니다. 셀라리니 교수가 연구팀이 실험용 쥐 2,000마리에게 2년 동안 GMO 콩과 옥수수를 먹였더니 결과가 장이 비틀어지고 위장이 비틀어지고 2년 먹었어요. 각종 종양과 함께 유방암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유난히 유방암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취약하다고. 그래서 여성들이 유방암에 많이 걸리고 불임, 난임 이런 병이 생기는 겁니다. 피해를 받습니다. 수컷과 암컷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하면 7대 3입니다. 그 정도로 2배가 넘는 그런 그 피해가 여성들에게, 암컷에게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2세로 이것이 넘어갔을 때 자폐증과 불임증이 나타난다라고 그 결과는 그 연구 결과, 실험 결과죠. 연구 결과가 아니라 실험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거의 절망적입니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 마음이 참 어두워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더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화학 제품으로 땅과 사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사람도 피곤하지만 만물도 피곤합니다. 어찌 이것이 사람의 피곤함입니까? 동물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폐기되는 그런 닭들을 보십시오. 동식물이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외래 종자 잡초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외국에서 들여온 제초제, 고엽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온 땅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착취했던 때보다 더 많은 착취를 오늘날 땅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허락한 겁니다. 역대하 36장 말씀해 보십시오. 땅이 70년 동안 황무하니라. 땅이 70년 동안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은 이러한 인간의 과학문화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대했던, 저도 바다를 많이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를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바다에 물고기까지 GMO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연어를 좀 사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서워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악덕 기업과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덕 기업과 국제 다국적 기업에게 주시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여름실과 한 광주리, 끝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이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이런 악덕 기업, 국제 다국적 그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천신지를 그래서 예비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는 독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땅에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 두지 않고 땅의 소망 두지 않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 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